시작할게요. 어, 오늘은 그 7장의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 부분을 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이 뭔지 간단하게 우리 트래젝토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트래젝토리는 각 관절에 대한 세타나 세타닷, 세타투닷 그 위치 이거 타타거는 이건 위치고 이거 속도고 이거는 가속도죠. 근데 지금 여기에 세타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관절에 대한 세타고 관절에 대한 로테이션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실제 매니플레이터 엔드 이펙터라든지 다른 그 로봇의 위치에 어, XYZ 좌표를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기본적으로 이 관절에 대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시간에 따른 그 트래젝토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 그 공간상에 만약에 3차원 좌표계에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XYZ라고 하면 이 공간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물체가 있으면 이것도 어, 이제 어떤 트래젝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트래젝토리라는 말이 있고 이제 패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트래젝토리는 이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이 속도랑 여기 x가 있으면 x 닷이랑 x 더블 닷을 모두 고려한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마다 속도랑 가속도까지 같이 아는 경우를 트래젝토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패스는 보통 이제 그 위치만 이야기할 때 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스를 우리가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트래젝토리 생성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패스는 위치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트래젝토리 패스 둘 다 이렇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그러니까 이 보통 XY 우리 공간 좌표계에서의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기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인트 베리어블이잖아요. 그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랑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랑 x 닷, x 더블 닷은 각각 x, y, z, 그 다음에 x 닷, y 닷, g 닷, 그럼 이거는 x 더블 닷, y 더블 닷, g 더블 닷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x, y, z 또는 이 x, x 닷, x 더블 닷은 결국 로봇이 어떤 자세가 있고 그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으면 그 팔이 돌아가는 속도, 가속도 위치에 의해서 이 3차원 공간상에서의 속도, 가속도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결정적으로 서로를 결정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만약에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면은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어떤 위치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 서로 간에 이제 1대 매핑은 안 돼도 뭔가 서로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어, 이해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를 만약에 이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이 A점에서 B점으로 연결되는 A점, B점, C점이라고 하면은 A점, B점, C점을 보통 뭐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궤적을 연결해요. 그래서 A에서 B, B에서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은 부드럽게 궤적을 연결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패스 업데이트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패스 업데이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 이 트래젝토리에서 이동하고 있을 때 내가 현재 위치가 잘 있는 현재 속도가 현재 가속도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이제 패스 업데이트 레이트라고 하고 어, 이 패스 업데이트 레이트가 일종의 만약에 포로프가 돌면 코드가 만약에 포로프가 돌면은 그 포로프가 도는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패스 업데이트 레이트는 그뭐 60Hz에서 2000Hz 사이에서 이제 계속 내가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고 이제 계속 그 위치로 못 갔으면은 글로 가려고 하는 컨트롤을 이제 시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레젝토리라는 게 있고, 그래서 트레젝토리는 경로에 시간 정보가 붙으면 이 위치에, 이 시간에 이 위치에 있고, 그 다음 시간에 이 위치에 있으면, 이게 t랑 t 플러스에서 이 시간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속도랑 속도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위치가 결정이 되면, 이 패스에 대해서 모든 트레젝토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패스 포인트는 이 트레젝토리가 지나는 그 점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뿐만 아니라 자세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하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A점에서 B점으로 간다고 할 때 만약에 C점을 꼭 통과하고 싶다 그러면 이 C점을 우리가 비하 포인트라고 하고 여기서 C점으로 가서 멈췄다가 B점으로 갈 수도 있고 C점에서 움직이면서 바로 B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어떤 우리가 상황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래서 수루 포인트가 비하 포인트랑 비슷한데 수루 포인트는 반드시 어, 통과해야 되는 거고 비하 포인트는 이제 어, 그 엔드 이펙터가 중간에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패스 업데이트 레이트랑 방금 얘기했던 이 샘플을 우리가 해서 트레이트가 잘 있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그 반복하는 그 1초마다 몇 번 반복하는지 횟수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또는 이제 트레이토리 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다루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다루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는 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세타라는 시간에 따라서 이 위치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타가 여기 위로 점점 관절이 꺾였다가 다시 펴지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타라는 요 베리어블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여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베리어블은 어, 로봇이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상에 있으면 이 사실은 카테시안에서 이 위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로 가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위치로 갈 때마다 각각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어서 이 X라는 그 X1, X2, X3가 있으면 이 각각 X1, X2, X3에 해당하는 이 세타 1, 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패스 플래닝 또는 이 트랙토리 제너레이션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고 싶은 공간상의 X 위치가 있고 거기에 역기구학을 풀어서 이제 이게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러면 위치마다 이 관절의 각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관절의 각도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둘 다 일단 1번은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음, 일단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x, x 닷, x2닷을 먼저 정해요. 여기도 먼저
카테시안에서 먼저 제일 먼저 둘 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단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가고 싶은 초기 값부터 마지막까지 어, 이 가고 싶은 위치에 대해서 먼저 3차 공간상에서 먼저 정하고 이거는 이제 x 닷, x 더블 닷도 전부 정해야겠죠. 초기 위치랑 그다음에 끝 위치. 초기 위치랑 끝 속도, 초기 위치랑 끝 가속도. 이거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이걸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어서 이 카테시안 스페이스를 조인트 스페이스로 바꿔줘요. 근데 이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는 일단 바꾸지 않고 카테시안 스페이스를 하는데 일단 인버스 키네매틱스 먼저 인버스 키네매틱스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세타 1, 이거 세타 2, 세타 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이사이 값을 여기 사이사이 값을 정해야 되는 거지. 중간값과 끝값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 순간순간 가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이 있으니까 이 점들을 인터폴레이션 하고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트레젝토리 플래너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IK를 풀기 전에 그냥 이 공간상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X좌표, Y좌표가 있고 Z좌표가 있는 이 X라는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 위치에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X, Y, Z 각각의 좌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값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트랙토리 플래너를 어디서 하냐면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여기서는 이 각각의 인터폴레이션 된 지점이 있으면 여기 각각의 이제 이 x 제로랑 x1이 중간점이 있었으면 이 사이의 값도 다 인터폴레이션이 되잖아요.
여기 사이의 값이.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여기서 ik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여기 대표적으로 가야 되는 요 지점을 우리가 비하라고도 하고 또는 여기를 뭐 그러니까 through 포인트라고 하고 이제 패스 포인트라고도 불렀잖아요. 이 대표적인 요 지점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비하 포인트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기를 들렸다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x1에서 x2에서 x3로 들렸다 간다고 했을 때 이 들렸다 가는 요 세 개의 지점만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우리가 그 투 링크에서는 바로 빨리 좀 풀 수 있는데 6차원 그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 6 degree of freedom 로봇파의 경우는 그걸 계산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 인버스 키네틱스 푸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1초에 2,000번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 그래서 일단은 인버스 키네틱스는 여기서만 풀어놓고 이 사이에 있는 건 이제 인버스 키네틱스 풀 필요 없지. 어차피 요렇게 가니까. 그리고 얘는 먼저 XYZ 공간상에서 이렇게 각각에 있는 그 XYZ 점들을 인터폴레이션 하고 나서 여기에 세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인버스 키네틱스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장단점이 이제 있는데 만약에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했어요. 근데 이 내가 원하는 이동은 사실은 이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였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렇게 쭉 돌면은 얘가 이 돌아가는 이 각도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 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안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아예 내가 원하는 좀 더 직관적으로 과적합이라기보다는 그 어, 예를 들어서 정말 심플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사실은 여기서 내가 가고 싶었던 거는 그냥 사실 A에서 C로 가는 게 이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는 이렇게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또 단순하게 그냥 직선으로 해볼게. 다 지우고 직선으로 하자. 내가 여기 왼쪽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오른쪽에서는 A에서 B로 가는데 나는 원래 직선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는 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직선으로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로봇을 내가 뭔가 로봇에서 이 A에서 B의 최단 경로로 가고 싶어서 여기서 이 A에서 B로 가면서 뭔가를 밀어내고 싶어 이렇게 여기에 블락이 있어서 이걸 밀어서 일로 옮기고 싶어. 그럼 이렇게 밀어가는 그런 경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A에서 B로 가는 로테이션 하는 어떤 그 관절이 있다고 해볼게요. 로테이션 하는 관절은 여기 세타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R과 세타 여기 만약에 우리가 보통 RP 매니플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는 게 있고 여기에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여기 로테이션하고 레볼루트랑 프리스메릭 연결하면 이걸 우리가 RP 매니플레이터가 하는데 RP 매니플레이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결정하겠지. 여기에 어,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R과 세타에 의해서 반경과 회전값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럼 내가 A에서 B로 가는 거에 지금 이 R과 세타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R은 안 변하고 여기서 반경이 안 변하고 그래서 반경이 안 변하고 회전값만 세타가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된. 그러니까 만약에 R 세타 공간에서 보면 R은 그대로 있고 세타는 여기 0도에서 90도로 0도에서 90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 액추에이션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이었잖아요. 세타가 이렇게 그냥 돌았고 R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회전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A에서 B에 직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게 실제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직선 운동이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의 직선 운동이 아니라는 게 문제. 내가 A, B, C를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 가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A, B, C를 만약에 내가 C까지 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막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일단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하면 일단 계산이 엄청 단순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IK를 이 두 개의 점에서만 풀면 되잖아요. 요 점과 요 점에서만 IK를 풀면은 여기에 해당한 세타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 세타 값은 그 다음에 그냥 인터폴레이션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산이 단순하고 우리가 음, 여기 사이에 이미 세타 여기가 싱귤리티가 아니고 여기가 싱귤리티가 아니면 여기 사이가 싱귤리티가 지나가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과 같이 카테시안 스킴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카테시안 스킴 같은 경우는 일단 매 시간마다 다 IK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조인트에서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다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건 이 사이는 당연히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내가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여기서 만약에 팔이 두 개 이렇게 접히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하는 이 두 개 접히는 팔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서 뒤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 근데 팔을 이게 조금 짧아서 좀 짧게 그릴게. 팔이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은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길 지나가려면 이제 여기서 일로 지나가려면 이렇게 접혀야겠죠. 이렇게. 근데 다 접혀도 여길 못 지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래서 우리가 요렇게 링크가 하나 있고 이게 링크 2고 이게 링크 1인 이런 매니플레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 안에밖에 못 가거든. 쫙 펴도 여기까지고 다 굽어들어도 여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워킹 스페이스 안에서밖에 못 움직이겠잖아요. 이 L1 링크 1과 링크 2에 대해서.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A에서 B로 그냥 직선을 그으면 A에서 B로 직선을 그으면 이걸 이제 unreachable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냥 이 팔이 짧아서 못 가는 구간을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카테시안에서 직선 경로는 unreachable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홀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로봇이 못 움직이는 공간에 홀이 갈 수 없는 공간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을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이 바깥쪽은 당연히 내가 팔의 전체 뻗은 길이를 아니까 그건 생각해서 내가 분명히 할 텐데 그 안쪽까지 생각을 못 하는 경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만약에 트레이토리를 생성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고, 어,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꼭 어느 구간을 꼭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직진하거나 그 구간을 꼭 직선으로 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카테시안 스페이스를 무조건 써야겠죠. 카테시안 스페이스의 스킴으로 우리가 트레이토리를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먼저 이제 어, 인터폴레이션에서 트래젝토리를 생성을 하고 요 각각에 해당하는 이 조인트 값을
찾거나 IKL이 각각의 점에서 찾을 텐데, 그럼 어쨌든 요 녹색이나 요 파란 색깔 있는 점의 사이를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냥 폴리노미얼 피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A점에서 B점으로 세타 1, 세타 0, 세타 파이널로 시작해서 끝값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끝값 나니까 여기에 속도가 일단 0이고 요렇게 매끄럽게 요 속도가 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끝에 속도가 0이 돼. 가서 멈추게. 이런 식으로 보통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세타 닷 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속도가 0이고 끝날 때 속도가 0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왜냐면 이 점은 당연히 만족해야 되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속도에 대한 부속 조건을 주면은 이 4차 다항식의 개수를 찾을 수 있어서 이 4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풀면 해를 구해서 이 개수들을 A0 그다음에 A1 제로고 A0, A2, A3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값들을 피팅이 아니고 인터폴레이션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 우리가 만약에 비하 포인트가 여기라고 하면은 비하 포인트 다음 점으로 갈 때 얘가 멈추지 않고 그냥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큐빅이라는 거는 지금 3차식을 표현한다는 게 큐빅이고 3차식으로 하면은 이제 4개의 미지수를 구하면은 어, 이 위치에 대해서 여기가 이게 지금 포지션인데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부드럽게 시작은 0부터 시작해서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는 거야. 출발할 때 속도가 0이 끝날 때 속도가 0이게 이게 3차식이니까 P3라고 하죠. 보통. 시간에 따른 3차식으로 피팅을 했고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은 2차식이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점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는 이제 처음에 가속도가 최대 가속도가 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속도가 0이 되고 여기서 속도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점점점 다시 느려지게 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러니까 음수로 빨라지는 거죠. 이런 모양의 프로파일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벨로시티, 이거는 가속도. 뒤에 혹시 나오는 아무튼 이렇게 음,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작값이 15도에서 시작해요. 여기 15도에서 시작해서 75도로 끝나서 이걸 3초 동안 가고 싶으면은 이걸 여기에 피팅을 해서 아까 A0부터 A3까지의 값을 찾은 다음에 식을 만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미분하고 미분하면 각각의 위치마다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리니어 펑션으로 이제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속도가 또는 가속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렇게. 가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힘을 계속 바꾼다는 얘기고 속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제 운동량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모터가 움직이면 그 모터가 돌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최대 속도로 가고 싶으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어차피 얘는 최대 속도를 못 찍을 거니까 여기까지 못 갈 거니까 최대 속도보다 안전하게 더 낮은 거밖에 못 쓰겠죠. 요 지금 식을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되면. 근데 이제 최대 속도를 만약에 찍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높은 속도를 쭉 올려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일정한 속도로 쭉 가서 다시 일정한 속도로 내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이게 속도, 여기는 이제 위치, 그다음에 가속도인데 타타 투다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형인 거죠.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식이었고 이번에 여기 중간에 여기 이 부분이 선형이 이렇게 세타가 돌아. 여기서 처음에 가속을 했다가 중간에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다 다시 감속을 하는 이런 모션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파라볼릭 블렌드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파라볼릭이고 여기선 직선이고 다시 파라볼릭으로 끝난. 그럼 이거를 이제 가속도에서 봤을 때는 가속도가 최대 가속도로 보통 가겠죠? 아니면 최대 가속도로 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 가속도로 가다가 가속도가 0, 그다음에 음수 가속도를 일정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이제 가속도가 이제 크다는 거는 그만큼 토크도 크고 힘도 많이 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가속도가 확 변할 때 이제 덜컹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은 차수에 지금 여기는 3차식이죠. 이렇게 3차식으로 했는데 3차식으로 안 하고 4차식으로 피팅해가지고 가속도까지 부드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도, 가속도, 가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우리가 이제 엑셀레이션 한 번 더 미분한 저크라고 하는데 이제 저크가 부드럽, 그러니까 저크가 연속이 되게 만들면 여기서 갑자기 퉁 하면 여기서 갑자기 힘을 빵 때리는 거죠. 여기 가속, 이게 세타의 2 다시 결국 I 세타 2 다시 토크인데 또는 힘 F 이퀄 MA에서 A가 위치에 대한 두 번 미분인데 이게 갑자기 가속도가 빵 때리면 이게 덜컹 처음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속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그렇게 만들면은 가속도도 처음에 부드럽게 0부터 시작하게 되는. 요렇게 저크가 0이 되게 만들면 저크가 연속이 되게 0이 아니고 저크가 연속이 되게 만들면 좀 더 부드럽게 이을 수 있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네, 일단 여기서는 그거는 교과서에 조금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리니어하게 파라볼릭 블렌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하 포인트를 꼭 지나야 되는 경우에는 이 수도 비하 포인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파라볼릭 블렌드를 하는데 이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선을 만약에 긋고 싶으면 이 선에 대해서 임의의 비하 포인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요 점을 무조건 지나게 하고 요렇게 지나게 하고 요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이 수도 비하 포인트라고 하는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컴퓨터 그래픽스나 CAD 같은 데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다르게 이 중간에 이 인터포레이션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카테시안 패스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그 언리처블 포인트를 지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로가 싱귤러리티 점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가 싱귤러리티 점을 통과하는 예시인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에 팔이 이렇게 꺾여서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팔이 점점점 꺾이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쯤 아마 이렇게 돌아갔나 봐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제 여기쯤 와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 점으로 가려면 여기서 이 지점으로 가려면 얘가 이 거의 무한대 짧은 시간 사이에 얘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쭉 돌아서 이 자세로 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바퀴를 확 돌아야 되는 순간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요 지점을 지나는 순간 얘가 이렇게 꺾인 녀석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꺾인 녀석이어야지만 얘가 요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팔이 뭐 완전히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펴졌다가 얘가 이렇게 됐다 이거 지나가지고 이렇게 꺾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만 움직이고 360도를 보통 도는 관절은 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돌아갈 수가 없어서 대신 이제 나머진 얘가 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을 넘어갈 때 더 이상 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번 180도를 돌아야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게 결국 자코비안이 인버스 했을 때 무한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순간에 다른 말하면 싱귤리티가 발생하는 순간에 이 세타 닷이 굉장히 커져서 어, 이 실제 그렇게 동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그렇게 동작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얘가 확 돌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뭔가를 어,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확 돌아야 되는 그 가속도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위험하게 되는 옆에 있는 작업자가 부딪혀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싱귤리티 포인트가 지나가게 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 관점에서 봤을 때 아예 그 우리가 엘보 업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고 지금 얘는 엘보 다운이죠. 이게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면은 얘는 세타 2가 0도보다 작잖아요. 세타 2가 지금 0보다 작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자세는 어때요? 왼쪽에 있는 자세는 쭉 양의 방향이니까 세타 2가 0보다 크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로봇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는 보통 이제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도 아니고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각도로 보통 움직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180, 마이너스 180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어 갑자기 그러니까 플러스 180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확 변하는 게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얘가 엘보 지금 여기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엘보 업 상태죠. 왜냐면 세타2가 0보다 크니까 이 각도를 이렇게 이쪽 위로 펴졌으니까. 근데 B로 가려면 얘가 이 꺾인 상태에서는 이 B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땅이 여기 이렇게 막고 있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돌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에서 아예 완전히 뒤로 뒤집어가지고 가야지만 B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일로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 이게 세타가 점점 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세타2가 점점 펴져서 우리 이 각도에서 봤을 땐 좀 접히는 여기서 일로 갈 때 접히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순간 이 B로 가려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반대로 돌아야 되만 이제 리첩을 하게 되니까 아예 리첩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연속적인 조인트 트래젝토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경로를 계획하는 게 어, 이제 안전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은 직관적으로 여기서 여기 갔으면 그냥 이렇게 움직였으면 직선으로 움직이면 좋겠지. 회전하면서 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카텐션 스페이스에서 트랙2를 생성하는 게 당연히 더 좋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이런 단점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트랙2 행성을 많이 한다. 꼭 그 직선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트랙2를 행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랙2 생성 관련된 얘기고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프랙티스 코드를 조금 볼 텐데 음, 제가 그 GitHub 링크 올려놨거든요. 스노우보드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코드가 있는데 음, 일단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콜앱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콜앱이라고 혹시
콜앱 써보신 분 있어요? 네, 그분 써봤으니까. 제 콜앱에서 여기 파일에서 열기, 노트 열기, 노트 열기 누르시고 여기 GitHub라는 요걸 뭐라고 하죠? 탭이라고 될 것 같아요. 요 GitHub 탭에서 제가 올려놓은 요 주피터 노트북 IQ와 NB 파일 링크를 어, 붙여넣은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이 열리게 되겠어요. 그 코드가 있는데 일단 음, 굉장히 단순한 케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게 길이가 둘 다 0.5m인 링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이런 투링크 플래너 조인트 팔이죠. 로봇 팔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조인트 이너시아랑 프릭션이라는 게 뒤에서 쓰이는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일단 랜덤하게 그냥 임의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리뷰를 잠깐 하면은 음, 음, 일단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실래요? 코드 제가 실행해 놓긴 했는데 지금 요 전체 이 예시 코드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로파를 세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포워드 키네매틱스 우리 배운 대로 ND 팩터의 위치를 포워드 키네틱스 풀 수 있죠. XY에 대해서 포워드 키네틱스 계산을 하고 XY 위치를 세타1, 세타2에 대해서 찾으면 이게 포워드 키네틱스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이제 XY치가 주어지면은 XY에 대해서 세타1, 세타2를 찾는 거 세타1이랑 세타2 찾는 거 이거 인버스 키네틱스 예전에 했던 거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타원 세타2 찾으면 함수는 XY 좌표를 주면 지금 플래너기 때문에 일단 2차원만 하고 있어요. XY를 주면은 세타원 세타2를 구하는 함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트래젝토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일단 임의로 시작하는 위치랑 끝나는 위치를 정해서 여기 시작하는 위치 0.6, 0.2, 끝나는 위치 0.2, 0.6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럼 여기에 트래젝토리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는 지금 카테시안 트래젝토리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주어지면은 여기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스무스 펑션을 해가지고 어, 이 x랑 위치를 찾아요. 그래서 여기 xd라고 하는 거랑 yd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이 위치에 desired 포지션이라고 해서 xd, yd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럼 여기 시간 t를 넣으면은 이제 얘가 결국 xd도 t의 함수고 yd도 t의 함수. t를 넣으면 그때 그 t라는 시간 위치에 해당하는 x, y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x0, y0고 끝나는 점은 x 맞을 파이널이라고 해서 뭐 x f, y f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desired 위치를 먼저 구하고, 어,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인버스 키네틱스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마다 그 위치에 해당하는 desired xd, yd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위치마다의 세타1, 세타2를 구하면 내가 현재 가야 되는 그 세타1, 세타2의 각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두 번 미분하면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한 세타1이랑 세타2, 그다음에 세타1, 세타2, 세타1 닷, 세타2 닷, 그다음에 세타1, 2 닷, 세타2, 2 닷,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요거는 이제 이 리스트에 넣는 거고, 이거를 미분하는 부분이 여기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해놓은 건데, 이 플랜트 다이나믹스라는 부분이 실제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잠깐 복습하고 싶은데, 어, 슬라이드를 컴퓨터에 안 가지고 있어서. 우리 막 지난 시간에 그 매니플레이터 다이나믹스 할 때 다이나믹스에서 F 이퀄 M 이 풀고 모멘트 이퀄 I 알파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풀고 했던 게 결국 속도랑 가속도를 끝까지 그 포드 아웃월드 이터레이션에서 구했고, 그리고 구했고, 그 다음에 잠시 보여주고 싶은 게 인로드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토크 1, 2를 구했잖아요. 이게 토크 1이 요 로봇의 첫 번째 토크에 걸린 힘이고, 토크 2가 여기 두 번째 조인트에 걸린 힘인데, 이제 정확히는 토크죠. 그러니까 모멘트죠. 첫 번째 조인트의 모멘트, 두 번째 조인트의 모멘트를 구했어요. 그게 이제 각각 세타 2단, 세타 단, 그리고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매트리스 곱하기 세타 2단, 그다음에 이 V라는 거는 세타와 세타 닷의 함수,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비티 중력이 포함된 세타의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쫙 구하면 타워 1, 2가 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어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 세타 1, 세타 1 닷, 세타 2 닷, 그리고 세타 2랑 세타 2 닷이랑 세타 2 닷을 어 어떤 그 원하는 값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토크가 타워 1, 타워 2였죠.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요거를 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고, 이 타우와 이 가속도, 속도, 위치에 따른 관계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위치랑 속도가 아니고 토크밖에 우린 못 넣어. 우리가 여기에 얼만큼 힘을 넣어야지만 얘가 반응이 나올지를 어 우리가 그 모델을 먼저 세운다고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실제로 이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위치가 아니고 속도도 아니고 이 토크라는 거지. 그래서 이 조인트 모델은 우리가 어떤 토크를 넣었을 때 거기랑 세타 투 닷이랑 세타 닷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델링하는 거고 그때 나오는 이 세타 투 닷과 세타 닷에 대해서 어, 우리가 위치랑 속도를 기술을 하고 또 그게 어, 이 로봇팔이 아까 있다고 했을 때 이 로봇팔이 우리가 주는 토크 입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토크를 돌리는데 얼마나 큰 토크 여기서 작은 토크 큰 토크를 움직이면은 얘가 이 세타랑 이제 세타 1, 2가 어떻게 될지를 이 아웃풋을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제어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임의로 J랑 세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해가지고 어, 이 속도랑 가속도를 요렇게 구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오일러 적분을 통해서 이 속도랑 가속도로부터 이 위치까지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팔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 어떠한 그 정확한 그 모델을 통해서 이 팔이 기술될지는 우리가 심플리파이 하는 거고 그 모델은 우리가 세우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모델을 얼마나 정확한 모델을 쓸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 챕터 입장에 네네.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타 닷이랑 세타 투 닷과 이 타우의 관계식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얼만큼 토크를 줬을 때 이 가속도랑 속도가 얼만큼 나올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뭐 돈을 넣으면은 얼만큼 만약에 뭐 시간을 만약에 어떤 입력을 만약에 넣으면 그게 어떤 아웃풋이 나올지를 어, 블랙박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그 관계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모델이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타워라고 하는 이 T1, T2를 넣으면 세타 닷이랑 세타 2 닷이 뭐가 나올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걸 모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그러니까 전체 식이 모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만약에 우리가 타워를 입력으로 하고 그 모델을 넣었더니 세타 닷이랑 세타 2 닷이 나오는 이, 이 비큼친 영역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얘도 간단하진 않지만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음, 그 다음 실습에서는 그 다른 물리 엔진을 써가지고 물리 엔진은 이제 더 복잡한 그 이 모델을 가지고 있고 더 정밀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정밀한 모델에 우리가 로우팔 조인트가 이렇게 있어서 로우팔이 있으면 여기에 토크를 얼마나 걸면은 얘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얘가 이 세타닷이랑 세타투닷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 물리 엔진의 출력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직스 엔진을 써가지고 그럼 거기에 우리가 타워를 두고 요거를 구해서 실제 우리가 제어를 해보는 거를 해볼 거거든요. 저널식 네, 모양이랑 네네. 식 맞아요. 네. 그게 모델을 찾는 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타우를 넣었을 때 세타 다시랑 세타 투 닷을 구하는 걸 할 수가 있고 이게 중에 물리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역으로 세타랑 세타 투 닷을 넣으면 넣는 것보단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얻고 싶으면 타워가 얼마나 될지를 우리가 역으로 이 함수 관계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제어의 입력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드 포워드 제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모델링이 완전 정확하다면 딱 이 파워를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세타 다시랑 세타 투 다시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아무 오차가 없이 딱 그 위치대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실제로는 마찰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 딱 그 토크에 따라서 그런 움직임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만으로는 100% 하긴 어렵고 피드 포워드 제어에다가 이제 어, 상대적으로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피드백 제어는 피드 포워드 제어를 한 상태에서 피드백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피드백 제어는 아예 모델을 전혀 몰라도 내가 가고 싶은 세타랑 세타 투 닷이랑 세타 닷이 있잖아요. 그냥 그게 오차면은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토크를 그냥 더 넣어주고 더 넣어주고 아니면 조금 너무 넘어갔으면 조금 넣어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절해주는 피드백 제어를 모델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이 정확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피드백 제어를 할 때도 훨씬 유리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식을 찾은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정확히 모사하면 그걸 제어할 때, 컨트롤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플랜트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만약에 타워를 넣으면, 이 비헤이비어, 움직임, 그러니까 가속도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뽑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 타워 토크를 넣으면 이 녀석들, 세타 다시랑 세타 투 다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정확히 이걸 또 적분을 한번 해가지고 이제 투 닷을 적분하면 세타 다시 되고 이걸 또 적분하면 세타가 되니까 이걸 이제 우리 수치 해석에서 오일러 메소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알면은 그거를 적분해가지고 다음 위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오일러 메소드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우리가 만약에 10m/s로 1초 동안 움직이면은 내 위치가 얼마나 움직일까요? 10m/s 1초면은 10m 움직였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m/s로 움직여 다음 위치가 10m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가속도가 만약에 뭐 5m/s 제곱을 1초 동안 내가 움직였으면 그럼 내 속도가 원래 속도에서 5m/s 증가했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걸 오일러 적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세타 원래 제로가 세타 다시 그럼 세타 제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x라고 할게요. 미터로 하고 x 제로 다시 내 속도가 5m/s에 올라갔을 거고 내가 그럼 x 닷을 알면은 이제 x 제로 내가 현재 위치가 10m인데 여기에 내가 x 닷을 아니까 얘가 만약에 5m/s면은 5m/s를 1초 동안 움직이면은 내가 원래 위치에서 10m에서 5m 더 갔겠죠. 그럼 델타 t만큼 x 닷에서 곱해주면은 x가 나오는 거죠. 5m 플러스 5m/s 곱하기 1초 하면은 1초는 이제 너무 길어서 보통 이거보다 훨씬 작게 뭐 0.001초씩 적분해가지고 그 다음 위치를 계산하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도 적분해서 속도 적분해서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세타랑 세타 다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PD 컨트롤, 프로포셔널 디퍼런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에러를 최소화하도록 타워를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로 그냥 PID 값을 튜닝해가지고 이 타워를 넣으면 원래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에 맞춰서 이 조인트가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여기 지금 사실 다 함수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렇게 좀 이거를 복제를 여러분도 이거를 GitHub에서 읽으면 여기서 작업한 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본으로 만들고 사본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모두 실행해 방금 얘기했던 코드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 마지막에 이 조인트 컨트롤러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고 이제 컨트롤을 잘 하면은 이 포르프를 도는 동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X 좌표 위치인데 시간 XY 좌표구나. XY 좌표에서 지금 요 위치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따라 올라가고 싶었던 경로를 아까 6.0, 0.6,0.2에서 0.2, 0.6에서 요 선을 따라서 가고 싶어서 이 각각의 위치마다 인버스 키네틱스를 풀어가지고 세타 값을 구했고 세타 값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피드백 컨트롤 해가지고 요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타 1이 원래 원하는 위치는 여기 요 위치가 이 세타 1, 세타 2가 원래 이 인버스 키네틱스 풀었을 때 요 위치부터 요 위치에 각각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요것도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에러가 점점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끝에 위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요거를 만약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이거 돌리면 한 30초 정도 이 시뮬레이션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한 거죠. 오래 걸리죠. 제가 GitHub 페이지에다가 만들어놓은 업로드 해놨는데 그거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너무 빠르죠. 여기서 지금 쫙 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우파이 쫙 펴진 상태에서 이제 세타 1, 2가 다 0이죠. 이제 움직여 볼게요. 여기가 아까 트랙토리는 여기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가 트랙토리 시작점이고 끝점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미 어떤 트랙토리를 만들고 거기가 만약에 싱귤리티가 없거나 또 리처블한 포인트면은 어디든 이제 이렇게 따라서 디젤 패스를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냥 패스만 따라가고 이제 제어해보는 걸 할 수도 있고,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 엔진에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물리 엔진에 뭐 이렇게 공 같은 거 넣고 공을 이제 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사면에 놓은 다음에 밀어 올리거나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팔이요? 그 지금 요거거든요. 이 녹색 경로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요 지금 요 경로가 지금 요 XY 경로는 XY 그 카테시안 좌표 계상에서 여기 쫙 펴진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요 녹색이랑 요 주황색이랑 같은 거예요. 네. 그 여기 요 주황색이 여기 파란색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desired path 우리가 가고 싶었던 경로고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빨리 쫓아가야지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서 요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따라간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